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와 공수처법 처리 그리고 증거 이슈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설과 함께 분석,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보단도 네. 야당 역할을 하는 진짜 야당 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또 한 사람은 진중권 전 통합회 교수입니다. 예.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야당 역할을 해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있는 둥 마는 둥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03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진중권 교수가 이 공수처법이 처리가 되고 나서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특히 뭐 진중권 교수는 원래 원조 좌파 예. 진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아니까 이 진보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 그런 진영 논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진보 좌파 쪽에 한 축을 또 담당하는 게 심상정이 아닙니까? 네. 심상정의 정의당. 정의당 하면 심상정이 이렇게 뭐 정치되다시피 그렇죠. 할 정도의 상징성을 가진 오랫동안 인물인데 대표도 했고. 심상정 의원이 이번에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죠. 그게 또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니 네. 짤막으니까 심상정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으냐.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 그러니까 심상정은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아주 상당히 뭐 신랄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욕, 명예훼손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저는 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패스트 트랙법 지금 심상정이 대표를 하면서 그 정의당이 밀어줘 가지고 그때는 심상정이라 이렇게 안 밀어주면은 과반도 안 되고 이런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쫓아내기 같은 것도 감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도 또 가서 거기에 찬성해 줬다는 게 정말 자존심 있나 없나 하는 생각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번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참 꺼려질 겁니다. 예. 지금 진중권 의원, 의원이 아니죠. 진중권 전 교수가 사실 아까 말 골수 좌파 아닙니까? 원조 좌파죠. 근데 지금 진중권 의원이 왜 진보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중권 의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이분도 검찰 개혁한다는 그 대의에는 찬성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법도 있어야 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태도, 그다음 공수처법을 왜 하느냐? 이 진중권 교수는 그 배후를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검찰개혁이라는 제가 양두구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걸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의 권력의 속성상 검찰을 신여화하는데 실패하니까 결국 공수처란 걸 통해서 신여 한 명을 더 줘가지고 사랑 싸움을 벌이게 해가지고 둘 다 내 충복으로 만들겠다. 이걸 진중권 교수는 정치의 생리를 안 거예요. 이분이 잘 알죠. 교수지만 사실 진보나 보수에 몸담고 있으면 정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공수처법 통과가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떤 취지에서 입법이 되고 왜 입법을 이 정권이 이렇게 하려고 진짜 법까지 5명 뭐 추천인가 6명 추천해서 5명 바꾸고 하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떤 독립적인 기관 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진중권 교수는 아니까 심상정 당신이 진보 쪽에 뭐 데모처럼 그렇죠. 그렇게 했고 이제가 해왔으면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법에 찬성하고 반대할 수는 누구든지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양심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이
185석입니까? 187석인가로 통과된 예. 건 맞아요. 그거 겉으로는 멀쩡해. 국회 다수가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법을 제정하고 그걸 시행하겠다는 지금 집권 여당의 속 마음을 알라는 거야. 심상정 당신 그거 알지 않느냐 이거죠.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알면서 있느냐. 어떤 그 양심을 완전히 이제 휴지통에 집어넣고 네. 그걸 찬성할 수 있느냐. 그러지 더군다나 마라. 패스트 트랙 예. 해갖고 또 뒤통수도 그러니까요.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지금 한 말, 우리는 우리 야권 여권에 대해서 있죠.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게. 그래서 또 진중권 교수가 예.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야권 그 야당 비토권 없앤 것은 결국은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 해가지고 정권 비리 수사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자격 요건도 10년에서 7년 맞는 것은 민변, 공수처, 검사들 그 사람들을 하겠다는 거다. 재판, 조사, 수사에 관여했던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냥 민변이 딱 맞아요 그게.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이것은 여당 당신들만 좋아할 것도 아니고 야당도 좋아할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신 여야 똑같다. 결국은 이 정권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은 부메랑돼서 당신들한테 족쇄가 될 거고, 또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이게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래 공수처 없애야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또 집권하더라도 한쪽에는 검찰, 한쪽에는 공수처 쌍칼 차고 이제 또 적폐청산한다고 나설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단순하게 국민의힘이 정권 바꾸면 그 공수처법 폐지안 예. 해가지고 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집권하면은 예. 이걸 없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예컨대 집권했다 하자. 공수처법 안 없애고 가지고 있으면요. 야당 꼼짝 못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법을 정가의 보도를 왜 내가 하천에다 버리겠냐 이거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 말이 맞는 게 저도 생각하니까 이건 누가 하더라도 어떤 안 좋은 제도 있죠. 예. 그 구악적인 제도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습니다. 예. 절대 안 없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애가 이 종편입니다. 저희들도 종편을 오래 예. 같이 패널로 예. 출연했지만 MB 때 4개를 내줘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커피시트로 봐서는 능력으로 봐서 한 2개면 되는데 자기들 확실하게 자기 편 맞는다 하고 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를 좀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종편이 적극적으로 밀어갖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탄핵할 때 JTBC, TV조선, 그랬죠 뭐. 태블릿 PC 뭐 한 게 어딥니까? JTBC 아닙니까? 그 TV조선의 그 무슨 기자죠? 김 무슨 기자.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이라고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국정 상황실장이었죠. 상황실장도 한 사람도 결국 봐라, 문재인 당신 족쇄가 될 것이다. 물러나서 퇴임의에게 안전판이 아니라 당신들을 다 옥죄는 20년, 100년 집권할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게 됐습니까? 그 미국에 대통령 거의 재선이 됐어요. 예. 안 된 사람이 그 조지 H.W. 부시라고 예. 아들 부시의 아버지 사람이 한번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맨날 자기는 단임 대통령이라고 치욕스럽게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치욕스러운 거죠. 네, 치욕스럽다는 거죠. 그처럼 미국은 재선이 거의 미국 대통령 역사상 됐는데 안 되는 걸 하는데 당연히 될 줄 생각하는데도 우리나라도 있죠. 지금 철옹성 같이 보여도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때도 박근혜가 저렇게 물러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최순실이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하듯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기도 결국은 뭐 이 정권이라는 건 항상 겸손해야 되겠더라. 항상 조심하고. 또 하나,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말 비전도 갖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은 정치인은 정말 정도로 가야 합니다. 심상정을 보면 알아요. 심상정 얼마나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까? 그렇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에서 초대 총 여학생 회장도 하고, 그랬구나. 그리고 바로 저 구로공단에 미신공으로 취직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위장 취업했네. 그때 그렇죠. 그때 표현 노동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평생 노동운동하다가 사선 의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심상정 의원 말도 잘하고 학벌도 다 좋고 그동안 활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치인한테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는데 자기 욕심이 넘친 거예요. 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법에 그렇게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패스트트랙 그거 해주는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네, 비례대표제가 그때 됐습니다만은 이것 되면은 네. 정의당이 최소한도 20석 이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당당히 꾸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야 정의당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본인 되기 위해서. 본인이 원내 교섭단체가 단체 되면 그 대표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는 이제 2022년에 딱 대선에 나가고 한판 크게 볼락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정치를 하면서 네, 꼼수로가 어떤 국민과 어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예. 자기 정치적 이익에 그렇죠. 매몰돼 가지고 그거는 결국은 이렇게 오늘날 같은 지금은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죠. 이게 뭐 공수처법 통과시켜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그렇지만 20년 후만 내다보자고요. 심상정 의원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공수처법 통과라든가 이런 집권 여당의 맹목적으로 추종해가지고 만든 법들이 나중에 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우리 국민들은 못 살게 할 수도 있는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은 물론 그걸 바란다는 게 자체가 힘들겠지만 예. 어떤 너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라. 좀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라. 예?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이제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대출돼. 퇴물이 돼갖고 퇴출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사로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노회찬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철 아주 젊은 예. 정의당 대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예. 심상정이가 중도에 물러나고 어쩔 예, 수 없이. 예. 근데 김종철 대표는 심상정 극복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 탈피 이게 목표다. 이거 전혀 새로운 그런 좀 바람을 괜찮은 일으키고. 사람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 진중권 전 교수의 심상정 의원에 대한 좀 매도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어떤 자세를 네. 가져야 하는가 하는 가지고 것을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에 예. 뭔가 판단이 안 될 때는 있죠. 정도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안 될 때 이익적으로 가면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참 이번에 진중권 전 교수가 모처럼 시원한 말씀을 네, 했는데 예. 심상정 의원은 그에 대해서 말은 없네요. 진중권 교수가 예. 당신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나 양심 없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가? 네. 저 손혜원 같으면은 뭐 당신 명예훼손 뭐 해가지고 당장 소송으로 들어갔을 텐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그만하시죠. 거기는 도대체 자기 동생 죽었는데도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동생이 말이 틀릴지 맞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동생 말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럼 집안에서 누나하고 동생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있죠. 이 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삼김을 갖다 존중하고 했던 게 그 이념을 떠나서 사람들 덕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 도량이 있고. 근데 손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정치는 뭐 일선밖에 안 해서 그런지 몰라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도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아니, 저는 뭐 그 사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손혜원의 절친이 제가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잠깐 맞습니다.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무슨 최근에는 인사 개입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1인자는 뭐 누구라는데. 안방관님이라고 하는데 예. 무슨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뭐 전부 그 눈치를 본다고 해서 네, 예. 역시 유유상종이구나 좀 어려운말로 예.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예.